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이하은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한복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어우러져 마치 초상화 속 인물처럼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꼭 진 두 주먹만이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양아버지 이만식이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비굴한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평생을 노름으로 탕진한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폐인 의붓딸을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아우라 그룹의 늙은 회장에게 팔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잠시 후 묵직한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앞장선 이는 6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강민준 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아첨 떠는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하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하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어떤 굴욕이라도 견뎌낼 생각이었다. 이하은 양인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했었지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만족한 듯 혹은 무심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가 앉자마자 뒤에 서 있던 젊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하은의 눈에 비수처럼 밝혔다. 비서가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일방적이었다. 이하은은 강민준 회장의 법적 아내가 되며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고 조용히 내조의 의무를 다한다. 그 대가로 아우라 그룹은 이만식의 모든 도박빚을 청산하고 하은의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의 치료비를 평생 책임진다.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의 미래의 족쇄를 채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간 이하은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이자 늙은 회장의 장식품이 되는 것이었다. 이만식은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명이 끝나자 비서는 펜을 하은 쪽으로 밀었다. 내용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 역시 기계처럼 차가웠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요구 조건은 없나? 그 질문에 이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하은이 이 기회에 돈이나 보석 혹은 부동산이라도 요구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하은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민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하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보증을 이 결혼의 성사 여부나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유효하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날카롭기만 하던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옆에 선 젊은 비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비서의 얼굴에도 감추지 못한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그들은 돈에 팔려오는 가련한 인형을 상상했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자를 상상하지는 못했다. 강 회장은 잠시 하은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하은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좋다. 그 조건 받아들이지. 김 비서,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 네, 회장님. 젊은 비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밖으로 나갔다. 이만식은 예상치 못한 하은의 요구에 안절부절못했지만 계약이 성사되는 분위기이자 금세 다시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협상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도착했고 하은의 요구사항이 명시된 추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난 후 서류는 다시 하은의 앞에 놓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차가운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방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가는 동안 하은은 자신의 지난 인생과 작별을 고했다. 서명이 끝나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볼일이 끝났다는 듯 그는 젊은 비서와 함께 방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하은과 이만식 단둘만이 남았다. 이만식은 계약서 사본을 품에 끌어안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은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는 하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만식은 곧 자리를 떴다. 아마도 새로운 도박 자금을 꿈꾸며 어디론가 향했을 것이다. 혼자 남은 하은은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그대로 놓인 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음식들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어머니를 지켜내야 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이하은은 검은색 세단에 실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 청운제, 칭운자이라 불리는 대저택에 도착했다. 철제 대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압적인 아름다움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현실을 상징하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총괄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시는 길 힘드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댁의 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입니다. 김 집사의 안내에 따라 하은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달려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과 복도 끝에 놓인 조각상들은 모두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진품들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화려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2층 동쪽 끝에 위치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의 스위트룸이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집기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감옥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김 집사는 간결하게 방위 시설을 설명한 뒤 회장님의 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당분간 회사 일로 바쁘셔서 댁에 들어오지 못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은 즉, 늙은 남편의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와도 같았다. 하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청운제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방으로 배달되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손짓 한 번에 제공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이질적인 존재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하은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섰다. 사계절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정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유리 온실을 발견한 그녀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다. 온실 안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함께 희귀한 난초들의 향기로 가득했다. 복잡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은은 한참 동안 형형색색의 난초들을 구경하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꽃은 파피오 페딜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귀부인의 슬리퍼라고 불리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하은의 눈에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슈트 차림,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선한 눈매. 그는 며칠 전 한정식집에서 강 회장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바로 그 비서였다. 하지만 그때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자는 당황한 하은을 보며 멋쩍게 웃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강민준 회장님의 조카이자 회장님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마주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난초 화분을 가리켰다. 삼촌께서 가장 아끼시는 난초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까다로워서 정성을 쏟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그는 하은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은은 경계심을 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분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불편함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이 담긴 약속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택 안에서 종종 마주쳤다. 지우는 늘 바빠 보였지만 하은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시간을 내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다. 그는 저택의 서재에서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꽃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하은은 점차 그와의 시간에 익숙해지고 또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창문과도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하은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천둥 소리에 잠시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정원에서 비를 맞으며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훈 씨, 비다 맞으시겠어요? 그녀의 외침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하은이 내민 우산을 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끼는 화분이 비에 상할까봐 옮기던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좁은 공간 속에서 그의 채취와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하은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 남자의 숙모뻘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훈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곳 생활은 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은은 차마 외롭고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미소가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비에 젖어서 감기 드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재킷이 그녀의 몸을 감싸자 하은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하은은 위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차갑고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 강지훈의 온기가 남아있던 재킷은 그날 밤 이하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했다. 그녀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뒤척였다. 그는 남편의 조카였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남자에게 설렘을 느끼는 스스로가 부도덕하고 추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의식적으로 지훈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이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보내며 그와 마주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다.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없는 청운재는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살아있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2층 복도를 지나다 사용인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여과 없이 그녀의 귀에 꽂혔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평생을 여자라곤 돌같이 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렇게 어린 아가씨를. 다른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외부에는 건강 악화로 요양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하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하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갔다. 게다가 결혼하시고는 콧배기도 안 비치시잖아. 새로 들어온 사모님만 홀로 저택에 두고 나라면 외로워서 하루도 못 살겠다. 그 말은 비수처럼 하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사용인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 희미하게 존재하던 의심의 씨앗에 물을 부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단 한 번, 그것도 어두운 한정식 집 별실에서 본 것이 전부였다. 그의 목소리, 습관,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조차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지만
사실상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저택의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앨범들 속에서 그녀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강민주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늙은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앨범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그녀의 방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 집사는 공손한 태도로 수화기를 건네며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이십니다. 하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나? 그 목소리는 분명 계약하던 날 들었던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미세한 위화감이 있었다. 하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정중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어떠한 진심, 어린 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통화가 끝난 뒤 하은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의 통화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목소리의 위화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서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여유나 연륜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잔뜩 경계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그 주 주말 김 집사는 하은에게 회장님이 잠시 댁에 들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고 지팡이를 짚은 강민준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에는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하은은 현관으로 내려가 그를 맞이했다. 다녀오셨어요, 회장님. 그녀의 인사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 소파에 힘겹게 몸을 앉혔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기력쇠한 노인이었다. 하은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는 잠시 저택의 일에 대해 김 집사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더니 하은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서재벽 높은 곳에 있던 낡고 커다란 괴종시계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하은은 바로 그 시계 아래에 서 있었다. 놀란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대한 시계가 그녀를 향해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방금 전까지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할 것 같던 그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그는 단숨에 하은의 앞을 가로막고 강철 같은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옆으로 끌어당겼다. 쾅! 괴종시계가 원래 하은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하은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를 감싼 그의 팔은 놀랍도록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코끝을 스치는 그의 채취는 낯설지 않았다.
놀란 하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한 얼굴 분장 너머 그 깊은 곳에 있는 눈동자. 그곳에는 노인의 혼탁함이 아닌 젊고 날카로우며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강지훈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자욱한 먼지 속 이하은은 그의 품에 안겨 숨을 죽였다. 자신을 감싼 단단한 팔의 힘, 코끝을 스치는 낯설지 않은 채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의 분장 너머에서 번뜩이는 저 익숙한 눈빛.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바로 그 순간 그가 하은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마치 방금 전의 초인적인 움직임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허리를 부여잡고 과장된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늙은 몸으로 갑자기 움직였더니 뼈마디가 쑤시는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영락없는 노인의 갈라진 음성이었다. 굉음을 듣고 김 집사와 강지훈 그리고 몇몇 사용인들이 허둥지둥 서재로 달려왔다. 산산조각 난 괴종시계와 멍하니 서 있는 하은 그리고 힘겹게 숨을 고르는 강민준 회장의 모습을 본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이 가장 먼저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다. 삼촌,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괜찮다. 그저 먼지를 좀 마셨을 뿐이야. 그보다 저 시계는 왜 갑자기 넘어진 게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지만 그 눈빛은 다시 감정 없는 노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동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사용인들이 깨진 시계 파편을 치우는 동안 지우는 회장님을 방으로 모셨다. 하은은 혼자 서재에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감쌌다. 방금 전 자신을 감쌌던 그의 팔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결코 노인의 팔이 아니었다. 힘과 탄력으로 가득 찬 젊은 남자의 팔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녀에게 강민준 회장과 강지우는 별개의 인물이 아니었다.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 아래 모든 것을 다시 보니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들어맞았다. 왜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조카인 지우는 그토록 자신에게 다정했는지,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문제는 왜였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가 늙은이로 변장한 채 자신과 결혼하는 이런 복잡한 연극을 벌이는 것일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며칠 뒤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집사는 하은에게 당연하다는 듯 참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님의 배우자로서 외부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님을 궁금해할 겁니다. 하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짜 아내로 서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두려웠다. 특히 강지훈, 아니 진짜 강민준을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하은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졌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최소한의 보석은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화려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파티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한 화려한 광경이었다. 하은은 강민준 회장의 젊은 아내로 소개되었고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때로는 경멸이 섞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지쳐갈 때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훨씬 더 화려하고 오만한 인상을 풍겼다. 처음 뵙겠습니다. 숙모님, 강서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강민준 회장의 또 다른 조카, 즉 강지훈의 사촌형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미소는 매력적이었지만 어딘가 뱀처럼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그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숙모님의 미모가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희 삼촌께서 왜 그토록 꽁꽁 숨겨두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칭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대화에 강지훈이 끼어들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숙모님께 무슨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훈은 하은의 곁에 자연스럽게 서서 그녀를 보호하듯 서준을 마주 보았다. 두 사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불꽃이 튀는 듯했다. 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능글맞게 웃었다. 결례라니 당치도 않지 새로 오신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뿐인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듯 번뜩였다. 그리고 잠시 후 서준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경제지 기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은에게 다가와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하은 씨, 실례지만 강민준 회장님과의 결혼이 양아버지의 막대한 도박빚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세간에서는 이번 결혼을 두고 현대판 매매혼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컸고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로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비웃음이 그녀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하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너무나도 치욕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강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하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기자를 노려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매혼이라고 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숭고한 마음을 고작 돈 몇 푼의 사람을 팔고 사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이분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기 이전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저급한 질문은 이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기자의 명함을 빼앗아 들고는 덧붙였다. 오늘 당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자는 지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멀찍이 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강서준을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한번 던져준 뒤 하은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으세요? 잠시 바람 좀 쐬러 나가시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하은을 데리고 연회장 밖의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하은은 여전히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죠?
서재에서 날 구해준 사람도, 그리고 나와 결혼한 그 사람도 전부 당신인 거죠. 강지훈 씨. 테라스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하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강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조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우라 그룹 총수의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하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이 물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대답해 줄 테니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고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은 강민준 회장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제주도 별장으로 며칠간 휴가를 다녀오자고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파티에서 놀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은은 그것이 그가 약속한 대답을 위한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강지우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보내는 날카로운 시선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다정한 조카는 없었다.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리무진 한 대가 활주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려 애월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별장으로 들어섰다. 검은 현무암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푸른 바다와 절벽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하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별장 안은 외부와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별장 관리인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린 뒤 하은을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하은의 관찰력에 대한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하은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하게 된 건 서재에서 시계가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랬군요.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난간에 기댔다. 석양을 등진 그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다. 하은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모두가 강민준 회장의 특징이라고 믿었던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그려진 얇은 특수 분장용 라텍스 마스크를 벗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허물을 벗듯 늙은이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자 그 아래에서 탄력 있고 젊은 남자의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났다. 그는 갈색 가발과 백발의 눈썹을 떼어내고 마지막으로 지적인 인상을 주던 안경을 벗었다. 모든 분장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하은이 알던 강지훈도 강민준도 아닌
완전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분명 강지훈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진짜 총수, 강지훈의 본 모습이었다. 그는 하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석양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하은 씨,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과 결혼한 강민준이고 동시에 당신 곁을 맴돌던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거나 부드럽지 않았다. 낮고 깊은 힘 있는 본연의 목소리였다. 하은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진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지우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부의 적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는 핏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점다는 이유로 나를 얕잡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병들고 늙은 회장을 연기하며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그저 잔인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뭐였죠? 당신의 그 거대한 연극에 필요했던 소품이었나요? 당신의 적들을 속이기 위한 방패막이 내 인생을 통째로 사들여서 당신의 장기판 위에 올려놓은 거냐고요. 그녀의 절규가 제주의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지우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피하지 않고 모두 받아냈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하은은 뒷걸음질 치며 그를 밀어냈다.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당신의 친절도, 당신의 걱정도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댔던 작은 온기마저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속삭임을 남기고 이하은은 테라스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달렸다. 눈물은 시야를 흐렸고 거친 숨결은 제주의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별장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지나 하얀 모래가 펼쳐진 프라이빗 해변에서 멈췄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혹은 비명처럼 들려왔다. 하은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온실에서의 첫 만남, 비 오는 날의 우산, 파티에서의 보호. 그 모든 다정함과 따뜻함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바보였다. 완벽한 바보였다. 돈에 팔려온 주제에 그 잠시의 온기에 마음을 열고 설렘을 느꼈던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상처나 감정 따위는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먼지만큼의 가치도 없었을 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하은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하은은 이제 그 어떤 행동도 믿을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을 속인 것,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미세한 감정의 떨림이 실려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단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하필 나였죠? 세상에 여자는 많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된 이유가 그저 가장 만만하고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하은의 옆으로 다가와 모래사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처음에는 당신 말대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았을 뿐입니다. 입이 무겁고 배경이 복잡하지 않으며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양아버지가 내건 조건은 내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주었죠. 그의 솔직한 대답은 칼이 되어 하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역시나 그녀는 그저 하나의 조건에 불과했다. 하은은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지켜보면서 내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먼 바다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돈이나 보석 대신 어머니의 치료를 요구했고 차가운 저택 안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죠. 나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당신의 강인함과 고결함에 존경심을 느끼는 내 마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하은은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말이 또 다른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 지우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쓰여 있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로서의 진솔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파티에서 당신이 모욕당했을 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건 계획에 없던 감정이었어요. 서재에서 시계가 떨어졌을 때 내 몸이 먼저 반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은 씨, 당신을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섞여 하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은 여전히 폭풍처럼 복잡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이 결혼을 무르고 떠나버리면 당장 어머니의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녀의 발목에는 여전히 무거운 현실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하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대신 새로운 계약을 하겠어요. 돈으로 맺어진 혼인 계약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아낸 것이었다. 지우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하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 더 이상의 거짓은 없어야 해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적들, 당신이 처한 상황, 그 모든 것을 나와 공유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장식품으로 살지 않겠어요. 둘째,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을 연기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이에요. 당신이 내게 그 이상의 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내게 선택권을 주세요. 당신 곁에 남을지 혹은 떠날지 그 결정은 온전히 내 몫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조건은 당당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그의 앞에 다시 선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에 지훈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감탄과 존중의 빛이 어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계획의 소품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제주도의 밤바다 앞에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동지애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하은은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고 강지훈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긴 연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었다. 청운제로 돌아온 그날 밤, 지훈은 하은을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그의 개인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겉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서재와는 전혀 다른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비밀스러운 전략실이었다. 이곳이야말로 그의 진짜 성역이었다. 지훈은 모니터 중 하나를 켜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로 보이는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그는 지난 몇 년간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암투의 전모를 하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분석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함이 묻어 있었다. 내부의 적은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사촌형인 강서준 상무. 그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죠. 지훈의 설명에 따르면 강서준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 몇 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며 세력을 키워왔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젊은 총수인 지훈을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가둬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내가 늙고 병든 회장을 연기한 이유는 그를 방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더욱 대담하게 실행하기 시작했죠. 당신과의 결혼 역시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돈에 팔려온 어린 아내를 둔 나를 경멸하며 완전히 얕잡아 봤을 겁니다. 하은은 묵묵히 그의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눈으로 쫓았다. 그녀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거대한 악의와 음모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설명을 마친 지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강서준은 그때를 디데이로 삼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과 일부 주주들을 등에 업고 내 해임안을 상정시키려 하겠죠. 나는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증거들을 대부분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강서준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파티에서 마주쳤던 그의 오만하고 능글맞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했다. 바로 그 점이었다. 하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에요. 그는 당신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얕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하은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돈 때문에 늙은 남자와 결혼한 머리 비고 속물적인 여자로 생각할 거예요. 만약 그런 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당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는 분명히 나를 이용해 당신의 뒤통수를 치려고 할 겁니다. 하은의 제안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즉시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간입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파트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에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장식품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나의 싸움이기도 해요. 나를 팔아넘긴 양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결국 강서준 같은 사람들의 탐욕이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비밀 서재에 모여 강서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하은에게 강서준이 가장 탐낼 만한 그룹의 기밀 정보처럼 보이는 가짜 미끼들을 준비해 주었다. 하은은 그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흘릴 타이밍과 방법을 연구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전략을 짜는 틈틈이 그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은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지우는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총수로서의 외로움과 부담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기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실한 감정의 싹이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마침내 계획을 실행할 날이 다가왔다. 하은은 한 사교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강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돈에 대한 욕심을 은근히 내비치며 불안하고 흔들리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연기에 강서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이하은은 예상치 못하게 굴러들어온 최고의 카드였다. 그날 밤 강서준으로부터 은밀한 연락이 왔다. 그는 하은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비밀 금고 위치와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것은 하은과 지훈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대한 연극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들끓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 그리고 그룹의 미래의 촉각을 곤두세운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이하은은 약속된 장소인 비상계단에서 강서준을 만났다. 그녀는 일부러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약속하신 정보예요.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몰래 빼내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가늘게 떨렸다. 강서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어, 재수 씨. 걱정 마. 오늘 이 모든 게 끝나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될 테니까. 그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과 하은을 향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미끼 역할을 해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총회장 안 단상 중앙에는 강민준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늙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은은 주주석 한쪽에 마련된 가족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 아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오늘 이곳에서 결정될 터였다. 예정된 안건들이 몇 가지 처리되고 장례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강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의장을 향해 발언권을 요청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긴급 안건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극적인 효과를 노린 뒤 폭탄을 터뜨렸다. 저는 현 강민준 회장의 해임 결의안을 긴급 동의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단상에 앉은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서준은 그 침묵을 무능의 증거로 삼으려는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회장님은 고령과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젊고 배경도 불분명한 여자와 석연치 않은 결혼을 하여 그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하은을 가리켰다. 수백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밝혔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서준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하은에게서 받은 USB였다. 이것이 바로 강민준 회장의 독단과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안에는 그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USB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요하며 지지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서준에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단상에 앉아 있던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다. 갑자기 총회장 전면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꺼지더니 새로운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총회 시작 직전 비상계단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강서준과 이하은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서준이 하은에게 돈을 약속하며 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내라고 사주하는 장면, 그리고 방금 그가 결정적 증거라며 흔들어 보인 USB를 건네받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주주들이 충격과 경악 속에서 스크린과 강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보며 얼어붙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희미한 조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강서준이 지난 몇 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한 자료였다. 그가 증거라고 제출한 USB 안의 데이터가 사실은 이 진짜 자료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가짜 정보였다는 사실까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서준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단상 위에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얼굴로 손을 가져가더니 늙은 피부처럼 보이던 특수 분장 마스크를 벗어내기 시작했다. 백발의 가발과 눈썹이 차례로 제거되었다. 분장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가 병약하고 늙었다고 믿었던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우라 그룹의 진짜 총수 강지훈의 본 모습이었다. 총 회장은 경악을 넘어선 거대한 충격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마이크를 잡은 강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다. 젊고 힘있는 본연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주주 여러분, 오랫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룹의 뿌리를 좀먹고 있던 독버섯을 뿌리 뽑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얼어붙은 강서준을 정확히 가리켰다. 강서준 상무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족을 배신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이 자리에 있으며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서준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다가갔다. 강서준은 마지막 발악조차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연행되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강지훈은 다시 한번 단상에 섰다. 이제 그는 완벽한 아우라 그룹의 리더였다. 그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연설을 하는 내내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가족석에 앉아 있는 하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흘렀다. 거대하고 위험했던 연극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아우라 그룹 본사는 한동안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가 이내 언론의 집중 포화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강지훈과 이하은의 이름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들의 극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강지훈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서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리더로서의 역량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가짜 조카나 비서가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서의 하은이 함께했다. 그녀는 외부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청운제에서 조용히 그를 내조하며 심적인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강서준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저질러온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그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해서 하은은 한때 그들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하은에게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양아버지 이만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강서준과 결탁하여 불법 도박 자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은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당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모든 굴레는 사라졌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하은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만식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즐기고 즐겼던 악연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왔다.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과거가 정리되자 하은은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녀를 신데렐라 혹은 아우라 그룹의 숨은 조력자로 불렀지만 그녀는 그 어떤 수식어에도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장식품이 아닌 온전한 이하은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신의 오랜 꿈을 다시 꺼내들었다. 가세가 기울기 전 그녀는 대학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다. 색과 질감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꿈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지훈에게 하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작게라도 제 이름으로 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지훈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하은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반대하거나 혹은 그저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해버릴까봐 내심 걱정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온전한 지지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이하은 씨, 제주도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그녀를 향했다. 하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파트너나 보호자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내 모든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걱정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담담하지만 진솔한 고백에 하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음모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느새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이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찾고 싶어요.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나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로 묶인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연인이 되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세상 역시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이하은은 더 이상 청운제라는 거대한 성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예술가 거리에 자신만의 작은 텍스타일 디자인 스튜디오 하은 HATHUN을 열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창 안 작업실은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에는 다양한 질감과 색상의 원단 샘플들이 예술 작품처럼 걸려 있었고 커다란 작업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후광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까다로운 디자이너들과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하은이 새로운 패턴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스튜디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익숙한 실루엣 강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일터를 방문한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너무 일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강제 휴식 시간을 주러 왔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하은은 웃으며 그의 커피를 받아들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작업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어색함이나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작업하던 디자인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들여다보았다. 이 패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군요. 마치 새벽녘에 안개 낀 숲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기업 경영인이 아니라 그녀의 작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첫 번째 관객이었다. 그의 칭찬에 하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더 힘이 나네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그러나 가장 든든하게 그녀의 뒤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일에 간섭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빛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응원해 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였다. 1년 전 목숨을 건 연극을 펼치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하은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던 그 바다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요.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잖아요. 그의 말에 하은은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제주도행 전용기에 올랐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무거운 침묵과 불안 대신 설렘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애월의 별장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저녁 무렵 추억이 깃든 그 프라이빗 해변으로 향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모래사장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다. 바로 1년 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녀가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하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깊었다. 하은 씨, 1년 전 오늘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받았죠. 거짓 없는 관계,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그는 하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멋지게 일어섰고 나에게는 과분할 만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일 당신과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하은의 눈을 보며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하은 씨, 이제 돈으로 맺어진 계약도 복수를 위한 파트너도 아닌 내 삶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세상 가장 다정한 남편이 되겠다고 당신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벅찬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투명한 결정체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얼마 후 청운제의 넓은 정원에서 작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던 화려한 파티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만이 모인 따뜻한 자리였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은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하은과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지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다. 그들의 시작은 비록 비극적인 계약이었을지라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진실해졌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이 하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하은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다. 거짓과 위장으로 가득했던 60대 노인과의 강제 결혼은 이렇게 세상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젊은 총재와의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날들은 오늘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까지나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